영화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잭과 케이트가 서로 포옹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JFK 공항에 있으며 잭은 런던의 바클레이스에서 12개월 인턴십을 위해 출발할 예정이다. 케이트는 그가 비행기에 탑승하면 그들의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잭은 그들에게 확실한 계획이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가 국가에서 최고의 로스쿨에 진학하고 인턴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의 계획보다 사랑을 우선시하고 싶어한다. 잭은 그녀에게 키스하고 사랑이 견딜 만큼 강하다고 확신한 후 떠난다. 13년 후 잭은 폴라라는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후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그날 저녁 다시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녀는 크리스마스 이브이므로 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린다. 그 후 잭은 출근 준비를 하며 이웃인 피터슨 부인과 마주친다. 엘리베이터에서, 로비에서 도어맨 토니가 그를 맞이하고 잭은 페라리로 출근하기 전에 간단한 투자 조언을 전한다. 잭은 포춘 500대 기업의 사장직을 맡고 있다. 다른 이사들과의 회의 중 잭은 거래 옵션과 기관 고객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이사 중 한 명인 앨런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의 의견을 요청한다. 앨런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저녁을 먹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족 생각으로 바쁘다고 인정한다. 잭은 자신이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의 합병 발표가 이틀 내에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앙헬이 사과하자 잭은 그가 흥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엄청난 금액의 수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는 8시 30분에 끝나고 잭은 케이트가 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케이트가 13년 전에 결혼할 예정이었던 대학 여친이었다고 설명한다. 그의 비서가 그가 결혼할 타입이라는 생각에 믿지 못하고 대신 케이트에게 전화를 걸려 한다. 하지만 잭은 그녀를 막는다. 그는 케이트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의도치 않게 오래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그때 피터슨 회장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오고 잭은 예전 여자친구가 전화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조언해달라고 한다. 피터는 그들을 세금처럼 붙잡고 빨리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1시간 후 잭은 회사의 보안 담당인 프랭크에게 잘 자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작은 가게에 들어가 에그노그를 구입한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달러 238의 당첨 티켓을 가지고 가게에 도착한다. 계산원이 티켓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금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 이에 남자는 계산원을 위협하기 위해 총을 꺼낸다. 하지만 잭은 거래를 제안한다. 그는 그 티켓을 200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남자는 다른 곳에서 238달러의 현금을 바꾸고 빠르게 38달러를 벌 수 있다. 남자는 거래에 동의하고 그들은 가게를 나선다. 잭은 남자에게 총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조언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언급한다. 신비로운 남자는 떠나기 전에 잭에게 이번에는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말한다. 집에 도착하자 잭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신을 껴안고 있는 여자를 본다. 그 여자가 케이트라는 것을 곧 깨닫는다. 갑자기 두 아이가 방에 들어와 침대 위로 뛰어오른다. 잭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작은 소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자 잭은 침대에서 뛰쳐나온다. 그는 동요하며 계단을 내려가 출발하려 한다. 문에서 케이트의 부모를 만난다. 그의 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페라리에 대해 묻는다. 케이트의 부모는 그가 페라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대신 캐딜락을 제공한다. 잭은 뉴욕시로 빠르게 운전한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 밖에 있는 토니를 보게 되어 안도한다. 토니는 그에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잭은 혼란스럽고 초조해진다. 잠시 후 피터슨 부인이 나타나고 잭은 그녀에게 토니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피터슨 부인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잭은 화가 나서 그들이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할 때 잭은 불안해지며 차로 돌아가 사무실로 향한다. 도착하자 프랭크가 그를 멈추고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화가 나서 잭은 프랭크에게 자신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말하고 이사회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가리킨다. 놀랍게도 앨런의 이름이 그의 자리에 적혀있다. 거리를 나서자 그는 자신이 가진 페라리를 운전하는 수수께끼의 남자를 본다. 잭은 화가 난다. 그 남자는 잭에게 차에 타라고 지시하고 그에게 숨 쉴 수 있는 가방을 건네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경험 때문에 토했다고 암시한다. 잭은 설명을 요구하지만 그 남자는 이것이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삶의 한 단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할 때까지 자신의 실제 삶을 되찾을 수 없다고 한다. 잭은 어리둥절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잭에게 배를 주고 그를 차에서 빼낸 다음 떠나며 잭을 당황하게 한다. 잭은 돌아가서 케이트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는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에서 집을 찾는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케이트가 어디 사는지 묻는다. 그 남자의 아내가 잭이 그들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소리를 지른다.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잭은 그 남자가 자신의 친구 아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잭은 그들의 대화 중에 케이트가 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잭이 서포즈드 집으로 돌아가며 아른이는 잭에게 그런 멋진 아내와 넓은 4베드룸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며 부유한지 이야기한다. 서포즈드 집에 도착하자 그는 케이트를 만나고 그녀는 그를 포옹하지만 곧 화를 내며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사는 뉴욕으로 갔다고 설명하고 가족이 없다고 알린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뉴욕시로 갔다고 설명하며 가족이 없다고 그녀에게 알린다. 케이트는 그의 이상한 변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잭은 신비로운 남자가 준 배를 누르기 시작한다. 그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신 그의 딸이 그에게 와서 가져오라고 부른다. 케이트는 그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개봉을 놓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한다. 잭은 사과하고 케이트는 그에게 톰슨 파티를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그가 1년 내내 기다려온 행사이다. 잭은 옷장 속의 저렴한 옷을 보고 실망한다. 나중에 그들은 파티에 도착하고 에블린 톰슨이 그들을 환영한다. 잭은 모두 그의 친구인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이후 에블린이 그에게 접근해 플러팅을 시작한다. 집에 돌아오자 케이트는 그에게 개를 산책시키라고 지시하고 그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다음날 잭은 우는 아기에게서 깬다. 그는 욕실 문을 두드려 케이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문을 연다. 케이트는 그에게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준비시킬 날이라고 말한다. 잭은 기저귀를 갈라주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애니는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도와준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진짜 아빠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잭은 이에 동의한다. 그녀는 그녀의 진짜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잭은 자신이 모른다고 대답하지만 그녀의 아빠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의자를 집어들고 그 위에 서서 그의 얼굴을 확인한다. 그녀는 우주 모선의 외계인들이 그를 그녀의 아빠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초콜릿 우유를 만들 수 있는지 묻는다. 잭은 그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지구에 환영한다. 나중에 애니는 잭에게 그녀의 동생 조시를 어린이집에 내려주는 곳을 보여주고 그 다음 잭은 그녀를 학교에 내려준다. 떠나기 전에 잭은 그에게 어디서 일하는지 묻는다. 애니는 그가 빅에드의 타이어를 판다고 말한다. 그는 장인 에드가 소유한 빅에드에 도착하고 가게로 들어간다. 그는 직원에게 자신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묻는다. 혼란스러운 직원이 그것을 가리킨다. 잭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본다. 잭이 살고 있는 삶을 살펴보니 런던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잭은 TV를 보다가 뉴스에서 역사적인 합병 발표를 갑자기 보게 되었다. 기업 역사 발표가 이뤄진다. 잭은 매우 화가 나서 TV에 소리치며 이건 그의 거래이며 진정한 설계자라고 말한다. 갑자기 케이트가 행복하게 방에 들어와 TV를 끄며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오르며 잭에게 키스를 시작한다. 잭은 그녀를 방해하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를 말한다. 그녀는 그의 칭찬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위해 예쁜 옷을 입으러 간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오면 잭은 자고 있는 척한다. 다음날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잭은 한 수트를 입어보고 케이트는 그가 멋져 보인다고 말한다. 잭은 그것을 사겠다고 한다. 하지만 케이트가 달러 2,400이 가격표를 보자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잭은 샀다고 주장하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하며 금세 짜증이 난다. 잠시 후 잭은 포기하고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잭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케이트에게 사과한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고 결국 잭은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에드를 심장마비에서 구하고 이후 에드에게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이사했다. 다음날 잭은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 그는 잘해야 하지만 그를 실망시키고 처참하게 실패한다. 잭은 집으로 돌아와 케이트가 그가 아끼고 있던 초콜릿 케이크 중 하나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서로 쫓아다니며 계단에서 키스를 시작한다. 잭은 항상 케이트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못해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떠난다. 그는 그날 밤 케이트의 생일 파티 중 하나의 옛 테이프를 본다. 그 안에서 그는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자신을 본다. 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것인데 그녀는 그걸 매우 좋아한다. 다음날 아침 잭은 일어나 조시에게 아기 젖병을 주러 간다.
돌아오는 길에 케이트가 그에게 기념일 선물을 준다. 그녀는 그가 즉시 선물을 열기를 원하고 잭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수트를 샀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하지만 케이트가 선물을 받으려 신나하는데 잭은 선물을 주지 않자 잭이 그들의 기념일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녀는 슬퍼한다. 하지만 잭은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한다. 이후 앤니를 위해 초콜릿 밀크를 준비하면서 앤니는 아빠가 항상 엄마에게 특별한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잭에게 미리 경고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잭은 케이트를 도시에 데려간 적이 있는지 묻고 앤니는 그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잭과 케이트가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식 요리를 주문하는 장면을 본다. 잭이 그녀에게 춤을 출 것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춤을 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잭은 신경 쓰지 않는다. 피아니스트는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춤추는 케이트를 부러워한다. 나중에 잭은 케이트에게 누군가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예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들고 다니며 모든 걸 다 이해한 듯 자신감 있게 걷곤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케이트는 자신도 비슷한 기분이라고 인정한다. 그녀는 잭에게 무엇에 대해 확신하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을 곳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대답한다. 그날 밤 그들은 고급 호텔에 체크인하고 잭은 이 모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한다. 잭은 다음 며칠간 앤니와 조시와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케이트는 그가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열정적으로 그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잭은 타이어 판매를 즐기기 시작한다. 어느 날 피터가 펑크난 타이어를 가지고 가게를 방문하고 그와 잭은 대화를 시작한다. 잭은 큰 합병이 1,300억 달러로 평가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실제로는 1,220억 달러였고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피터는 감명을 받고 잭에게 차를 배달할 주소를 건넨다. 그리고 나서 피터는 잭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잭은 정장 차림의 멋진 차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한다. 그는 이전 사무실에서 피터와 앨런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잠시 후, 잭은 일어나서 자신의 200만 달러 수익의 타이어 사업이 그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천 500회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동일하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잭은 앨런과 피터의 개인적 특성과 성격을 강조하여 피터가 잭을 그의 기술 세트에 맞게 채용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만든다. 피터는 앨런에게 잭을 안내하라고 지시하고 두 사람이 단둘이 있게 되자 앨런은 미묘한 위협을 시작하며 잭에게 그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잭은 웃으며 앨런이 다르게 행동하고 어설티블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동의를 표한다. 그 후 그는 떠나고 앨런은 혼란스러워한다. 장면이 잭이 케이트를 고급 아파트로 데려가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그가 제안받은 임원직에 유리하다고 그녀에게 알린다. 그녀는 그 제스처에 감사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도시에서 이사했다는 것을 언급한다. 잭은 그들이 항상 원했던 삶을 살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케이트는 그녀가 새로운 직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그곳에 살기 위해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잭은 통근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러나 케이트는 긴 통근과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그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집에 돌아온 잭은 그의 오래된 런던행 비행기 표를 발견한다. 그를 본 케이트는 그가 그 비행기를 탑승하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큰 놀라움으로 잭은 다음날 바로 돌아온다. 케이트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가족 전체를 뉴욕으로 이사할 의사를 표현한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위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녀는 떠나고 잭은 그녀의 말을 생각한다. 다음날 케이트는 잭이 눈에서 애니와 함께 노는 것을 발견한다. 애니는 잭에게 아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그를 꼭 껴안는다. 그날 저녁 잭은 근처 가게를 방문하고 계산원으로 일하는 신비로운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는 잭이 진정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 같다고 언급한다. 잭은 화를 내며 그 남자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남이 살아가는 삶에 이리저리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없고 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남자는 일시적인 순간이 정의상 영원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잭은 물건값을 치르고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한다. 집에 돌아온 잭은 조시를 살펴본 후 앤니를 방문한다. 앤니는 잠시 깨어서 지금 아침이냐고 묻는다. 잭은 아침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다시 잠을 자라고 조언한다. 그는 모선으로 돌아간다고 속삭인다. 잭은 침실에 들어가 케이트와 이야기한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의 잭을 기억해달라고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끼는 게 두려워서 그녀는 그에게 약속한 후 잭에게 잠자리에 가라고 한다.
하지만 잭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개를 산책시키고 잠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한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마지막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잠을 참으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잠에 빠지고 만다. 잭은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깨어난다. 나가려 할 때 그는 문 앞에 있는 폴라를 보고 행복한 휴일을 기원한다. 잭은 휴일 시즌일 리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떠난다. 그는 스쳐 지나간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문을 두드린다.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잭은 케이트가 그곳에 사는지 묻는다. 남자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돌아가는 길에 그의 동료가 그에게 전화를 건다. 회의에 30분 늦었다고 말하자 잭은 2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답한다. 사무실에서 앨런은 잭에게 정장을 입지 않아 괜찮은지 묻는다. 그러나 곧 위기가 발생했고 합병 계약이 거의 무산될 상황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의 인생에서 기쁨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잭은 합병을 구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의 진짜 삶이라고 덧붙인다. 자신의 리무진에서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트의 주소를 알려준다. 잭은 그 주소에 도착해 사람들 이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들어간다. 그는 케이트를 보고 그녀가 큰 법률회사 사무소가 있는 파리로 이사한다고 설명한다. 잭이 그녀가 결혼했냐고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의 오래된 물건이 담긴 상자를 건네며 그렇게 연락한 이유라고 말한다. 케이트의 비서가 그녀의 비행기를 7시로 예약했다고 말하며 잭이 그것을 엿듣는다. 그 후 케이트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잭은 떠난다. 리무진 안에서 잭은 드라이버에게 사업회의 대신 집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기다가 갑자기 자신과 케이트의 사진을 발견한다. 그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떠나 공항으로 빠르게 차를 몰고 케이트를 찾는다. 그는 그녀를 보고 이름을 부른다. 그녀가 그를 보자 잭은 그들이 저지의 집이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있고 서로를 무척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이 모두 꿈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더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비행기에 오르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파리로 가지 말라고, 적어도 오늘 밤은 가지 말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하고 그녀는 이를 수락한다. 케이트는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동의하고 그 후 두 사람은 공항 카페에서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